기차도 우리 거 베껴 쓰는 나라가 무기를 판다고? 미국 명문대 조지타운에서 프랑스인들이 한국 같은 후진국의 군용품을 어떻게 사용하냐고 주장하는데요. 그런데 이들은 미국인 교수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길래 이들이 이렇게 충격을 받은 걸까요? 저는 설레면서도 약간 긴장된 마음으로 조지타운 대학교의 큰 강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외국어 서비스 학교의 첫날이었기 때문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강의실은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몇몇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빈자리를 찾았을 때 저는 모든 사람이 얼마나 다른 모습인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피부색과 헤어스타일을 가진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고 어떤 학생들은 평범한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어색한 느낌이 들었지만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교수님이 들어오시자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교수님은 백발의 안경을 쓴 나이 지긋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좀 더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그가 말을 시작하자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싶어 의자에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오늘은 세계가 방위 기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꾼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라고요? K-팝과 삼성 휴대폰의 발상지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방위 기술에서 중요한 나라일 줄은 몰랐거든요.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학생들도 저처럼 혼란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 몇 줄에 앉은 한 남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학생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례합니다만 교수님, 한국이 어떻게 국방에서 중요할 수 있죠? 그가 프랑스 억양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같은 곳에 비하면 정말 작은 나라인데 말입니다. 교수는 누군가 이런 질문을 해줘서 기쁘다는 듯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지적이네요, 루이스. 그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과 같은 생각을 하죠. 하지만 이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한국의 성취에 매우 놀라실 겁니다. 교수님이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저는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는 한국이 한때 전쟁으로 큰 상처를 입은 매우 가난한 나라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돈도 기술도 많지 않았고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에 도움을 요청해야만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항상 도움을 요청하는 대신 스스로 무기와 군사 장비를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계속 노력하고 배웠고 곧 다른 나라들이 만드는 것만큼 좋은 물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계속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기술을 만들기 위해 연구에 많은 돈을 썼고 더 나은 기술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방 기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친구를 맺어 서로 배우고 협력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영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문제에 직면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으니까요. 대신 열심히 일하고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강대국들도 놀라는 일들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교수님의 눈빛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에 정말 흥분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것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고 했습니다. 자신들만의 게임에서 그들을 이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했기에 그렇게 인상적일 수 있었을까요? 방 안을 둘러보니 다른 사람들도 저처럼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프랑스 학생 루이도 이제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자리에 앞으로 기대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노르웨이에서 여러 나라가 최고의 탱크를 테스트하는 대회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저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탱크나 잠수함 또는 다른 군사 장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며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제 삶과 무언가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봤어요. 어쩌면 한국의 이야기에서 배울 점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죠. 교수님이 강의를 이어가시는 동안 저는 펜을 들고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수업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저는 강의실 맨 앞줄에 앉아 한국의 놀라운 여정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싶었습니다. 교수님은 목을 가다듬고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와 195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그가 묘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가 보였습니다. 건물은 부서지고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지치고 배고파 보였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교수님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돈도 자원도 많지 않았죠.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 위해 다른 나라의 도움을 요청해야 했죠. 마치 나라 전체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교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상황을 개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 자리에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교수님은 1970년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자체적으로 무기와 군사 장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물건이었지만 국가적으로는 큰 진전이었습니다.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다고 상상해 보세요. 라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조바퀴와 도와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조금씩 스스로 균형을 잡는 법을 배우게 되죠. 이것이 바로 한국의 방위산업이 한 일입니다. 지난 여름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계속 노력했습니다. 마침내 도움 없이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되었을 때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한국도 무기를 직접 만드는 것에 대해 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단순한 물건을 만드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나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더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연구에 많은 돈을 썼고 더 나은 물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국방 기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도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들은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했고 한국은 빠르게 배웠습니다. 마치 학교에서 큰 프로젝트를 할 때와 비슷합니다. 라고 교수는 말했습니다. 가끔 부모님이나 형제자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스로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는 것이죠. 저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년에 저는 로켓에 관한 과학 프로젝트를 했어요. 아빠는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셨지만 로켓 모형은 혼자서 만들었어요. 완성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교수님은 한국이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많은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실수로부터 배웠죠. 느리지만 확실하게 그들은 모든 종류의 군사 장비를 만드는데 점점 더 능숙해졌습니다. 1990년대가 되자 한국은 더 이상 혼자서만 물건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교수는 말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한국의 장비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차리기 시작했죠. 심지어 몇몇 국가에서는 한국에서 물건을 사고 싶어 하기도 했죠. 저는 놀랐습니다. 불과 수십 년 만에 한국은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나라가 된 것이죠. 스스로를 믿고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나 많은 것을 바꿀 수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최고의 군사 장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주려던 참이었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주 특별한 탱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의자에 똑바로 앉았습니다. 어떤 종류의 탱크인지, 어떻게 그렇게 특별할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이 잠시 멈춰서서 물을 한 모금 마시는 순간, 저는 한국의 부상에 대한 이 놀라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너무 많았고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펼쳐지는 이벤트를 지켜보면서 저는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2021년 겨울이었고 저는 일상적인 탱크 테스트를 취재하기 위해 파견된 젊은 기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본 것은 탱크와 탱크를 만드는 나라에 대해 제가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공기가 너무 차가워서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눈이 온 세상을 덮어온 세상이 거대한 하얀 담요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다른 기자들과 함께 서서 테스트가 시작되기를 기다리며 코트를 더 꽉 끌어당겼습니다. 우리 앞에는 크고 인상적인 탱크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저는 독일제 레오파드 2 전차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전차들은 유명했고 이전에도 이런 테스트에서 여러 번 우승한 적이 있었죠. 모두가 이번에도 승리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모르는 또 다른 탱크가 있었습니다. 날렵하고 모던한 외형에 매끄러운 모서리와 강력한 존재감을 가진 전차였습니다. 한국이 만든 K 블랙팬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이 탱크를 만들기도 하나요? 더 자세히 알지 못한 것이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만 놀란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기자들이 왜 이 한국 탱크가 유명한 독일 탱크와 함께 있는지 궁금해하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테스트가 시작되자 저는 모든 것을 메모하면서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전차들은 울퉁불퉁한 빙판 위를 주행해야 했습니다. 눈으로 덮인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했습니다. 심지어 얼어붙은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거대한 금속 기계를 위한 장애물 코스와도 같았죠. 처음에 독일 전차는 모두의 예상대로 잘 해냈습니다. 전차들은 엔진 굉음을 내며 눈속을 안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전차 차례가 되자 전차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K 블랙팬서가 전차가 움직이는 것을 본 적이 없는 방식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빙판 위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가파른 눈 덮인 언덕을 오를 때는 마치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쉽게 올라갔습니다. 다른 전차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얼어붙은 강은 K는 주저없이 그 강을 건넜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던 다른 기자들도 마찬가지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 모두 뭔가 특별한 것을 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K는 계속해서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다른 전차들보다 빨랐습니다. 더 빨리 회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포도 더 정확해 보였습니다. 연이은 테스트에서 한국 전차는 숙련된 전차 전문가들조차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제가 보는 모든 것을 따라잡을 만큼 빠르게 글을 쓰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손가락이 시려웠지만 디테일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탱크 테스트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었죠. 최종 결과가 발표되자 장내는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K 블랙팬서가 승리한 것이었죠. 아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독일 전차를 이긴 것이었죠. 저는 다른 기자들과 탱크 전문가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몇몇은 흥분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리며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이것이 큰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탱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도 탱크를 잘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나라가 전 세계에 그 능력을 보여준 것이었죠. 한국이 훨씬 더 오랫동안 탱크를 만들어 온 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나라가 한국 전차를 사려고 할까요? 다른 나라들이 더 좋은 탱크를 만들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까요? 독일은 한국에 패배하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날 노르웨이를 떠나면서 저는 평생 잊지 못할 장면을 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나라가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세계가 또 어떤 놀라움을 선사할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노르웨이의 그 추운 날, 한국은 단순히 탱크 대회에서 우승한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 한국이 군사 장비를 만드는 데 있어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이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제가 들은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교수님은 방금 전차 개발에 성공한 한국의 놀라운 성공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수님의 눈은 흥분으로 빛나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잠수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저는 항상 잠수함, 그 신비로운 수중 선박에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어두운 바다 속을 조용히 미끄러지는 잠수함을 상상했었죠. 교수님은 한국도 멋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잠수함을 만들어 온 독일과 경쟁해야 했으니까요. 저는 그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탁자 위에 지도와 설계도가 펼쳐진 큰 방이 보였습니다. 잠수함을 구매하고자 하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나라의 설계도를 살펴보며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방 한쪽에서는 독일 팀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아마 자신감이 넘쳐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제 증조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잠수함을 만들어 왔으니까요. 그들은 설계와 수년간의 경험으로 가득 찬 두꺼운 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반면에 저는 한국팀을 상상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약간 긴장한 듯 보였지만 의지가 강해 보였습니다. 그들은 잠수함 설계를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모든 디테일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며 완벽을 기하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교수님은 한국팀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회사에서 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름이 길어요. 저는 그들의 잠수함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매끈하고 검은 물체가 물속을 가르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너무 조용해서 물고기들은 잠수함이 지나가는지도 몰랐어요. 교수님은 한국 잠수함은 탐지하기 매우 어렵고 스텔스의 의미 강력하며 매우 진보된 기술을 사용한다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결합된 특별한 잠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동안 저는 결정이 내려지는 그 방의 긴장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독일팀과 한국팀 사이를 오가며 질문하고 잠수함 모형을 살펴보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진진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다음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인도네시아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한국이 이겼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교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전히 흥분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이겼습니다. 교수님이 마치 큰 스포츠 경기의 승자를 선언하듯 발표하셨습니다. 저는 한국팀에게 기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상상 속에는 그들이 기뻐서 펄쩍펄쩍 뛰고 서로 껴안고 어쩌면 조금 울고 있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이제 그 꿈이 이루어졌으니까요. 그러다 독일 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놀랐을 것이고 아마도 조금 슬펐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최고의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 신인이 그들을 이겼으니까요. 마치 어린 선수가 유명한 스포츠 스타를 이긴 것 같았죠.
우리 교수님은 이것이 왜 그렇게 큰 사건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패한 독일 회사인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는 1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잠수함을 건조해왔고 100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 나은 잠수함 디자인을 만들어냈죠. 저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인 제가 유명 자동차 회사보다 더 좋은 장난감 자동차를 만든 것 같았어요. 거의 불가능해 보였지만 대한민국이 해낸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충분한 노력과 영리한 생각만 있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보여줬습니다. 저는 교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 조용했지만 눈을 크게 뜨고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고 다른 친구들은 공책에 열심히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업 초반에 한국을 의심하던 제 친구 루이를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앞으로 몸을 숙이고 교수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감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면 나도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을 믿는다면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수함 대회에 대한 교수님의 이야기가 끝나자 저는 한국이 또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듣고 싶었습니다. 마치 흥미진진한 모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지만 모두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놀라게 할 또 다른 놀라움이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저는 강의실에 앉아서 한국에 대해 배운 모든 것들로 인해 머릿속이 여전히 빙빙 돌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던 나라에서 세계 방산 기술의 주요 플레이어가 된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주었습니다. 교수가 강의를 계속할 때 저는 더 듣고 싶어 자리에 앞으로 몸을 숙였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세상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교수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강의실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한국의 방위산업 부상이 단지 멋진 탱크와 잠수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가 간 협력 방식과 미래를 계획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서방 국가들, 특히 미국의 매우 중요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한국과 다른 나라를 잇는 선이 그려진 세계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이 선들은 단순한 지도의 표시가 아니라 신뢰와 협력, 공동의 목표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수는 이어서 세계가 더욱 불확실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각국이 함께 직면해야 할 새로운 도전과 위험도 있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한국의 첨단 군사 기술은 세계를 안전하게 지키는데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학교 친구들을 생각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었고 프로젝트를 위해 함께 일하면 놀라운 일을 해낼 수 있었죠. 국가도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것 같았어요. 교수는 흥분한 목소리로 최근에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 나라가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서 똑바로 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세계 최강의 군사 강국으로 여겨져 온 미국이 한국의 포탄 50만 발을 빌려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국이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한국에서 무언가를 빌려달라고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교수님은 이것이 단순한 친구 간의 교류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이 세계 국방의 핵심 플레이어가 되었다는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한국이 스포츠팀의 팀원으로서 갑자기 큰 경기에 출전하라는 부름을 받는 상상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계속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몇몇 큰 나라들이 모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세상에서 한국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셨죠. 저는 이 새로운 세상을 머릿속에 그려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구 위에 우뚝 솟은 몇 개의 거대한 인물 대신 다양한 크기의 수많은 손들이 힘을 합쳐 세상을 지탱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한국의 이야기가 한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작고 약하다고 여겨졌던 국가들이 이제는 강하고 중요한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경이로움과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었다면 미래에는 또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나라들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반 친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저만큼이나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열심히 필기를 하고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그저 눈을 크게 뜨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제 주의를 다시 강의실 앞쪽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변화는 세상에 새로운 균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국가가 왜 강대국인지에 대한 오래된 생각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세상이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큰 나라와 작은 나라에 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국가들이 어떻게 협력하고 강점을 공유하며 서로를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이 이 부분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뭔가 중요한 것을 배웠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었고 한국과 같은 나라들이 그 변화를 돕고 있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가 단지 탱크와 잠수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고 열심히 노력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의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자 저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의자에 다시 앉았습니다. 한국과 같은 나라가 어떻게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강의실에 앉아 방위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놀라운 여정에 대한 교수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놀라움과 영감, 그리고 약간의 압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제 자신의 삶과 한국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에 대해 생각하게 했습니다. 교수님은 말씀하시는 동안 저희를 한 명 한 명 바라보셨습니다. 그의 눈은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방위 산업에서 한국의 부상에 관한 이야기는 단순한 군사기술 이야기 그 이상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감탄이 느껴졌습니다. 인간의 독창성, 결단력,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역경을 극복하는 능력의 힘에 대한 증거입니다. 저는 그가 말한 극복할 수 없는 역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이 한때 큰 전쟁을 겪은 가난한 나라였다는 사실을 배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변했는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은 열심히 노력하고 똑똑하게 생각하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교수님은 이어서 한국의 성공 비결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연구 개발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개발하는데 시간과 돈을 투자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수님은 한국이 어떻게 다른 나라의 기술을 배워 더 나은 기술로 발전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어요.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고 그들의 아이디어를 개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이 한국의 전략적 비전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말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글로벌 방산 시장의 틈새를 잘 찾아낸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큰 퍼즐에서 빈 곳을 찾아서 완벽한 조각을 만들어서 채우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때로 성공은 남들이 놓친 기회를 포착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고 저는 교수님의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 고개를 앞으로 숙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아마도 우리 각자를 바라보며 자신의 잠재력을 믿는 힘일 것입니다. 라고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제 자신의 꿈과 어떤 일이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었던 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한국이 생존을 위해 다른 나라의 도움에 의존했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죠. 저는 이런 큰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믿는다면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이야기를 이어가시는 동안 저는 한국의 여정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과학자들이 밤늦게까지 연구하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새로운 설계를 테스트하고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엔지니어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무 위험하다고 말했을 때 새로운 기술에 투자하는 용감한 결정을 내리는 정치인들도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서 한계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국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들은 작은 규모나 과거의 어려움에 발목을 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현명하게 생각하는 동기로 삼았습니다. 저도 저와 같은 태도로 도전에 임한다면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도 약점을 강점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교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성공은 단순히 돈이 많거나 인구가 많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자신을 믿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강의가 끝나갈 무렵 저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설렘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은 세상은 항상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한때 약소국으로 여겨졌던 국가가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해 보이는 기술이 내일은 보편화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능성이 가득한 세상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급변하는 세상에서는 오늘의 약자가 내일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가 약자라는 단어를 사용한 방식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시작 위치에 상관없이 누구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노트를 챙기고 강의실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처음 강의실에 앉았을 때와는 다른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군사기술에 대해 배우러 왔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을 배우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변화하고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새롭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노력과 현명한 사고의 힘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큰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는 힘에 대한 새로운 믿음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더 이상 탱크와 잠수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저에게는 사람들이 서로 협력하고 자신을 믿으면 무엇을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밝은 햇살 속으로 걸어 나오면서 저는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와 제 자신에게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 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가능성에 눈을 뜨게 해준 교수님께 감사했습니다.